안녕하세요. 헬스 이야기입니다. 제가 일을 시작하게 되면 아무래도 영상을 자주 못 올릴 것 같아서 요즘 아주 열심히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삼두근 운동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삼두근 운동을 하기 전에 잠시 공부는 조금 하고 가겠습니다. 이 삼두는 장두, 내척두, 외척두 이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 왼쪽에 안쪽에 붙은 것이 장두고, 장두를 살짝 제거를 하게 되면 그 안쪽에 숨어 있는 게 내척두입니다. 그리고 바깥쪽은 외척두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중요한 것은 내척두나 외척두는 기시점이 위팔뼈고, 그 다음에 장두 같은 경우에는 견갑골의 관절 아래 결절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붙은 위치가 지금 틀린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정지점은 우리 팔꿈치 톡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죠. 또 팔꿈치 머리에 붙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만 오늘의 트레이닝에 대해서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PT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삼두 같은 경우 하시기 전에 반드시 스트레칭을 꼭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 스트레칭을 관가하시면 팔꿈치 통증이나 물론 뭐 엘보 같은 게 손목 쪽으로 해서 많이 오기도 하지만 팔꿈치 뒤쪽 통증이 삼두근 때문에 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전에는 꼼꼼하게 스트레칭 해주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혹 보면 나이가 한 40, 50대 되신 분들이 어디서 뭘 보고 왔는지 갑자기 자극을 받아가지고 이두근, 삼두근 운동 열심히 한 뒤에 팔꿈치가 아파가지고 다음날 양치질도 잘 못하고 그런 경우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운동보다는 사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스트레칭이 상당히 중요해요. 물론 20, 30대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40대가 넘어가시면 스트레칭에 상당히 시간을 많이 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 마사지도 많이 해주셔야 하고 지금 저런 식으로 철봉을 잡고 삼두근 양쪽을 늘려주고 있죠. 이것은 뭐 어깨 스트레칭 하는 방법인데 뭐 꼭 삼두만 한다고 해서 삼두만 풀어주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상체를 좀 풀어주셔야 합니다. 특히 장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깨 근육 같은 근육까지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그 점을 이용해서 좀 골고루 잘 풀어주시고 팔꿈치에 무리가 좀 최대한 덜 갈 수 있도록 손목까지 전완근까지 다 풀어주시면 더욱 좋겠죠. 그리고 가장 대중적으로 삼두근 스트레칭 하는 방법인데 저기 회전근개가 어깨 쪽이 안 좋으신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차라리 좋은 것 같아요. 제 경험상 회전근개가 좋지 않으면 저 자세 하기 상당히 힘들어요. 어깨가 아프기 때문에. 그럴 때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봉을 잡고 체중을 실어서 삼두를 풀어주는 그 방법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오랜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내가 좀 실패를 한 것 같구나. 이거는 좀 좋았구나. 이런 걸 그래도 일반인들보다는 초중급자보다는 좀 많이 알고 있겠죠. 그런 내용들을 들어보시고 본인과 맞다고 그러면 그걸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기 지식으로. 우리가 평소에 삼두근 운동할 때 팔꿈치를 몸에 붙여서 앞뒤로 움직이지 말고 고정한 상태에서 그대로 아래로 뻗어내리게끔 이런 형태의 운동을 많이 배워요. 저 역시도 그랬고 물론 초급자 때는 저 자세를 배워야 되겠죠. 어느 정도 기준점이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점은 이러한 동작들을 조금 디테일하게 배우지 않고 그냥 저 자세만 배워서 펑핑만 되게끔 운동할 경우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외척도만 발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자전거 펌프 넣듯이 운동을 해서 저 외척도 말고 안쪽에 숨어져 있는 내척도를 발달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 역시도 바를 끌어내렸을 때 확실하게 짜주지 않으면 내척도로 느낌이 가지 않을 수 있고 운동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개인마다 체형이 다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이 어떠한 운동이 꼭 이쪽으로 자극이 간다고는 말할 수는 없어요.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저 자세로 해서 제 나름대로는 내척도 쪽에 느낌을 많이 주려고 무던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외척도가 많이 발달이 된 거죠. 그래도 지금 이 형태 같은 경우는 내척도 발달에는 효과는 있습니다. 삼도의 대부분은 거의 장도가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장도를 타겟으로 운동을 해주시게 되면 내척도와 외척도 발달은 자연적으로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프레스 다운의 경우 발을 잡을 때 위치가 살짝 좁아요, 보편적으로. 그런데 제가 하는 운동 방식은 살짝 늦게 잡습니다. 케이블을 내렸을 때는 끝까지 잡아당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는 방식은 제가 장도의 느낌을 주기 위해서 하는 방식인데요. 이 일반적이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도의 경우 견갑골에 붙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팔꿈치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왔다 갔다만 하시게 되면 내 외측도만 느낌이 많이 와요. 그런데 상완이 앞으로 빠질 때 장도로 전 무게를 지탱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내리실 때 보시지만 장도에 힘을 쓰려다 보니까 상완이 먼저 움직이면서 내려왔을 때 케이블을 내려서 최대한 뒤로 보낸다는 느낌으로 해주면 이 장도 쪽으로 느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야, 이 정말 영상으로 PT하기 어렵다는 게 지금 제가 느껴지는데요. 앞쪽에 해보도 설명을 좀 들으신 분들은 지금 제 말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리고 저 발을 잡았을 때 직계 손가락과 가운데 손가락 있잖아요. 중지. 거기에 힘을 좀 더 많이 주시면 저 장도 쪽으로 느낌을 더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리실 때 외회전을 좀 주셔도 되고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좀 찾아 나가셔야 합니다. 상완이 앞뒤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도를 사용하려면 장도는 견갑골에 붙어 있으니까 팔꿈치와 견갑골 쪽에 붙어 있는 그 두 가지 관절을 다 사용을 해야 되겠죠. 상완을 움직이지 않는 관절 하나의 움직임으로서는 장도에 조금 더 보다 높은 자극을 주기가 어렵습니다. 상완을 움직이면서 최대한 장도를 사용해 보려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보통의 사람들이 하는 방법인데 관절 하나만 왔다 갔다 하게 되니까 외측도만 발달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안쪽까지 느낌을 주려면 끝에 가서 확실하게 두 개 관절을 사용하면서 조여줘야 돼요. 수축시켜주게 되면 저기 장도 쪽으로 느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케이블이 위로 올라갈 때는 광배근으로 삼두근 전체를 잡아준다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저기 장도로 그 무게를 받아서 올린다는 느낌, 받아서 내린다는 느낌, 그 느낌으로 가주시고 끝에 가서는 마치 케이블 풀오버 하듯이 끝까지 밀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관절을 다 사용한다는 것은 바로 장도를 제대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덤벨 킥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뒤로 완전히 밀어주셔야만 장부에 제대로 된 자극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저만의 케이블 프레스다운 방식을 이론적으로 이해가 갔다면 다른 운동 방식에도 본인이 한번 적용을 해보시고 본인에게 맞으시면 본인 것으로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내용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좀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몸이 너무 가까이 붙으면 저 팔을 완전히 뒤쪽으로 보낼 수가 없어요. 엉덩이를 뒤로 빼주시고 코어와 등 근육으로 몸통을 잡아주는 것은 기본입니다. 오늘 영상 PT는 삼두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장도의 느낌을 잘 못 찾고 있었던 사람들이나 중급자분들에겐 조금 좋은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초급자분들도 영상을 돌려보시면서 한번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틀에 박힌 정형화된 방식으로 계속 훈련하지 마시고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여러가지 방법들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늘 행복하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